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하다는 내용의 짧은 트위터 글을 올렸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 북한이 여러 도전에 직면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 위원장이 건강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별다른 배경 설명은 하지 않은 채 김정은은 건강하다, 절대로 그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두 문장을 올린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장기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건강 이상설에 사망설까지 나돌았었는데 김 위원장은 20여일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 건재를 과시했지만 이후에도 김 위원장의 등장 횟수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이유 등으로 그의 건강과 관련된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트위터 내용이 정보기관이나 북한 측으로부터 받은 내용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한 질문은 9일 미국 폭스뉴스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인터뷰에서도 나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보도와 정보를 받지만 그에 관해 언급할 수 없다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북한이 여러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북한에는 경제적 도전이 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련의 도전들에 맞서 그들을 돕기 위해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폼페오 장관은 지난 3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를 기대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위한 최선은 완전한 비핵화이며 그것이 북한 주민들을 더 밝은 미래로 이끌 것이란 점을 김 위원장에게 설득하기 위해 언젠가 다시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출간을 앞둔 밥 우드워드 워싱턴 포스트 신문 부편집장의 신간 서적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서한 내용 등이 담긴 것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싶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자신은 미북 정상회담 준비를 논의하기 위해 김 위원장과 만난 트럼프 행정부의 첫 미국인이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는 나라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자신의 핵 비축량에 대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는 적과 협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했다며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여한 이러한 임무에 대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다음 달 당 창건일을 맞아 신무기를 선보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현재 공격적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이 10일 미국 내 민간단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관한 미한동맹 관련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으로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군 사성장군이 미래 연합사령부를 지휘하는 것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그러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aking a lot of great strides in meeting these conditions. But honestly, and I've said this multiple times before, we've got a ways to go. You know, we've got a very good, strong working relationship, and we're doing everything we can to help them meet those conditions.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에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역량 외에도 25가지 세부 항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보다 다양한 방면에서의 전작권 전환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며 제재 이행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엔사가 과거 북한으로의 타미플루 반입과 남북 철도 조사,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등을 막았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유엔사는 유엔 제재를 시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권한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한국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주한 유엔군 사령부라는 것은 족보가 없으며 남북관계에 관해 간섭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한 우회적 반박으로 해석됩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어 다음 달 10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에 맞춰 새로운 무기를 선보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전망과 관련해서는 그럴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현재는 어떤 공격적인 모습도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Lots of imagery being shared, people speculating as to what might come out and so forth. There's people suggesting that perhaps there'll be a rollout of a new weapons system. Maybe, but we're not seeing any indications right now of any sort of lashing out.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어 일부 충돌이 있었지만 북한은 대체로 2018년 9월부터 포괄적 군사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현재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최근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제임스 앤더슨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대행은 북한과 이란 같은 불량 국가들이 어떤 신형 무기를 개발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미국은 현재 역량 격차를 더욱 벌려 우위를 점하는 것을 목표로 미사일 방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앤더슨 차관 대행은 10일 국방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가 주최한 화상회의에 참석해 불량 국가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개발 현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단순히 현재의 우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미국이 항상 선두에 설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사일의 다층적 방어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며 올해 말까지 진행할 예정인 SM-3 블록 2A 적어도 방어 요격 실험을 거론했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이 기밀 활동으로 분류된 미국 공군의 군수품 확보 비용으로 연평균 330억 달러를 전망했는데 북한의 위협을 염두에 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F-35 스텔스 전투기 등 새로운 무기 시스템 조달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미 의회 예산국은 9일 발표한 향후 국방 프로그램 비용 분석 보고서를 통해 공군의 군수품 개발과 조달 비용이 2025년 660억 달러에서 2026년 720억 달러로 2년간 9%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공군의 이 같은 기밀 비용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연평균 33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이 같은 무기 시스템에는 지상 기반 전략 억지력을 제공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F-35A 스텔스 전투기, 그리고 한반도 실전 배치가 논의되고 있는 B-21 폭격기 등이 해당됩니다. 북한의 여권으로 무비자 방문이 가능한 국가는 8개 나라로 199개 나라 가운데 최하위권인 19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금융업체 아론 캐피탈이 10일 발표한 여권 지수에 따르면 북한 여권 소지자가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는 아프리카의 감비아와 남아메리카의 아이티 등 8개 나라에 불과했으며 이 같은 여권 지수는 지난 6월 46개 나라에서 40개 가까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번 여권 지수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대부분의 국가의 무비자 방문국 수가 줄었는데 미국은 지난 6월 123개에서 47개로 급감해 순위가 12위에서 54위로 내려앉았고 한국도 무비자 방문국이 121개 나라에서 84개국으로 줄었습니다. 아론 캐피털의 란트 보고시안 공동대표는 각국의 여권 영향력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코로나 이전에 비해 전 세계 개방성 지수는 65%나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